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도 건강도 아닌 바로 품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중년, 노년의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존경스러운 어르신들도 계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만 먹었지 전혀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어가면서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0세 이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예의도 모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세대를 통째로 부정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인데 제가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데 시대는 변해도 배우려는 열정만큼은 똑같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요즘 애들은이라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젊었을 때 윗세대로부터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함의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차이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사업가분은 매달 젊은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와 생각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품격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대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녀 자랑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딸이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며느리가 명문대 나왔는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 자랑이 왜 문제일까요? 자녀가 잘 됐으면 자랑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적당히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녀 자랑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의 성취는 자녀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키우는데 수고했겠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자녀를 하나의 전시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들으면서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녀 3명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분입니다. 큰아들은 변호사, 둘째 딸은 교수, 막내 아들은 사업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분은 거의 자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면 다들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만 답할 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자녀분들이 다들 성공하셨는데 왜 자랑을 안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은 자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도 다들 자기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웠을 텐데 내가 자녀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절제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심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녀 자랑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즐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녀의 성공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현역이었을 때는, 옛날에 내가 이런 말들로 시작하는 무용담들 많이 들어보셨죠? 50세가 넘어가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장이었을 때는 부하 직원이 100명이나 됐어. 내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소주 3병도 거뜬했지. 우리 회사가 전성기 때는 직원이 1000명이 넘었어.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지금의 자신은 그때만 못하다는 자괴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의 과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몇 달을 알고 지내면서도 이분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즘 배우고 계시는 서예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 그분의 화려한 경력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왜 과거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의 내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 말입니다. 과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굳이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자랑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내가 현역이었을 때는이라는 말을 반복하면 가족들은 지쳐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과거 자랑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현재의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 때문에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대의 열정, 30대의 도전, 40대의 성취, 50대의 성숙, 60대의 지혜, 70대의 여유, 각각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업 망했다더라. 옆집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더라.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들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문이나 남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관심을 가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하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처지가 낫다고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저급한 위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만큼 품격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뜨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나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내가 어에 대해 B에게 험담을 하면 B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이야기하겠구나. 결국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무게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집니다. 젊은 사람의 험담은 철없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중년과 노년의 험담은 악의적인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어떻게 왜곡되고 과장되어 당사자에게 전해질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고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모임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임은 매우 건강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없을 때도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입을 다무르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품격 있는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늙어서 이제 쓸모없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이런 말들 자주 들어보셨죠? 심지어 본인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말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저주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합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안 되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에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지금 석사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말도 많이 들으셨지만 이분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나이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순간 정말로 늙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는 태도, 여전히 성장하고 도전하는 자세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평균적으로 7.5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늙은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나이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을 새롭게 배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나 같은 늙은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라고 말하자니 거짓말 같고 그렇다고 인정하자니 신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늙은 세대, 당신은 젊은 세대라는 구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나이를 떠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대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늙었다는 말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그래, 늙어서 깜빡했어, 노인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늙었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젊으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 깊은 분은 85세의 어느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주 3회 수영을 하시며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하고 활력 넘치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85세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나이는 병원에 갈 때나 확인하지 일상에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철학 아닙니까?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늙었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세요.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해보세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50세 이후 품격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세대 비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둘째, 자녀 자랑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 아님을 압니다. 셋째, 과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갑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험담과 소문으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나는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여전히 성장합니다. 이 5가지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말들을 해왔고 주변에서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품격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나가지만 품격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품격은 어떤 큰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 가장 쉽게 품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장 쉽게 품격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품격 있어진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나이와 함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만 먹었을 뿐 여전히 미숙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들으면서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말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녀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만 더 헤아려 보세요.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입을 다물어 보세요. 나는 늙었다고 말하려고 할 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바꿔 말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품격 없는 사람은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내 품격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노년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한 노년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성공한 노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한 말, 한 번의 경솔한 행동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품격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세요. 항상 의식하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나의 품격을 높이는 말인지 떨어뜨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품격을 높이는 말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번만이라도 이 5가지를 의식하면서 말해보세요.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 대신 요즘 젊은 세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자녀 자랑 대신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과거 자랑 대신 현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늙었다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격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품격 있어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품격 있게 나이 듭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른들이 됩시다. 존경받는 어른, 사랑받는 어른,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의 노년이 품격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